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예, 어제자 유가증권 시장 발표해 보겠습니다. 예, 알루코가 이제 전기 차량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을 SK 온 헝가리에 있는 그 회사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1,863억 4,729만 원 정도였고 최근 매출액 대비 한 29%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시작일은 2023년 5월 15일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예, 오리온이 이제 단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지금 합쳐서 한 2천억 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지금 보여줬는데 보시면 한국은 이제 2023년 4월이 909억, 중국이 1,020억, 베트남 288억, 러시아 154억,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2%, 각각 15.8%, 베트남은 마이너스 1%, 뭐 재고 관련 이슈로 인해서 마이너스 1% 역성장한 것으로 지금 전 판단을 했고,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29.4%를 성장을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업 손실이 그러니까 최근 공시에서 영업 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또 계속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좀 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지금 시총은 한 5조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매출도 보시면은 한 2,675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2년에는 한 4천억 정도, 4,600억 정도 했고 지금 올해는 한 1,000억 가까이, 지금 1분기에 1,0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고 단기 순이익은 지금 776억 9,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난 상황입니다. 곱하기 4를 그냥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영업이익은 그러면 영업이익은 곱하기 4를 해주면은 한 4천억 가까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단기 순이익 또한 그러면은 한 3,200억 정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퍼 10배 좀 더 주니까 좀 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린 PMP가 이제 신규 시설 투자를 이제 공시했습니다. 또 굉장히 좀 큰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고 왔고 그러니까 총 금액은 울산 공장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시설을 2,763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자기 자본 대비 41.7% 정도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규 시설 투자가 좀 의미 있는 투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 준비했습니다. CNC 바이오와 파마 리서치가 금융권 분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주주가 되실 분한테는 사실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진 않으니까 그게 또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경쟁이 생겨서 이제 8,480원인 주가가 12,000원 넘게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 수시 공시가 다 최대주 변경에 관한 거였는데 둘이 경쟁을 하면서 기존 최대 주주는 주식담보대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오르니까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0억 정도를 더 주식담보대출을 했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24%고 기간도 올해 내니까 올해 온전히 반영이 될 거고 되게 긍정적이고 큰 계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가를 검색 안 해봤는데 이거 정도 계약이면 안 오를 수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했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그 10%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계약을 했고 이것도 올해 안에 끝나기 때문에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았고요.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제역 백신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연장인데 요 금액만큼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구제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구제역이 생겨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있구나 하고 궁금해가지고 검색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단일 공급 계약 있던 이 12월과 작년 8월이 구제역 관련해서 계약 연장이 있었는데 8월에는 되게 많이 올랐다가 12월에는 별로 안 올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구제역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바드가 새로 나와서 바드한테 구제역을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주식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대성 미생물, 제일바이오, 체시스, 이글벳, 우진 B&B, 태경 BK 정작 제가 이번에 준비한 요 코미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주가 나온다는 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구제역을 좀 잘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꾸짖어 주시고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6일 코넥스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회사는 한중 NCS라는 회사인데 이번에도 공시가 한 5개밖에 안 올라와서 괜찮아 보이는 회사, 관심 가는 회사 하나를 골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네,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이제 공시했고요. 한중 NCS라는 회사는 기존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다가 이제는 ESS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이제 좀 주력 사업부를 바꾸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 작년 매출액이 한 885억이었는데 영업이익 마이너스 139억 그리고 당기 순손실도 202억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이 나름 큰 편인데 코넥스티고는 큰 편인 것 같은데 돈은 많이 못 벌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연속으로 그 당기순이익도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은 자동차 부품에서 8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ESS 부품에서 2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SS가 요즘 그 인기가 많은 그런 산업인데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쪽 시장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원래 전기는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여기도 전 이쪽 산업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지만 배터리 회사들이 이런 기술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5.6%이고 그 다음 이 회사의 현재까지 주력 사업부인 자동차 사업부를 보면 운전석, 조수석, 그런 시트 프레임 부품을 만들고 페달, 헤드램프 등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이 회사가 대응하는 그 자동차 부품 개수가 약 2,000개래요. 근데 이제 내연 기관차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모두 대응하고 있고 이쪽에서 뭐 어디서 뭐 손실이 발생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 매출 비중이 크니까 아마 좀 뭐 한 80억씩 계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거 보면 큰 기술력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전망이 있는 회사 같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타 법인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불수원이라는 회사를 봤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불수원샷이라는 제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엔진 세정제 하는 회사인데 시총이 650억 원으로 KOTC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번에 매출액이 저번 분기보다는 이제
360억으로 310억에서 360억으로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당기순이익도 이제 증가를 했고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에서 뭐 한 1200억 사이 나오는 회사인데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한번 전기차에도 엔진을 안 써서 엔진 세정제를 안 들어가지 싶은데 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역시 이제 전기 자동차에는 안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사양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서 신사업을 계속 시도하는 중이고 그런데 뭐 의미한 성과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배당이라도 그러면 잘 줘야 되는데 배당 성향도 별로 높지 않은 편이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메리트가 없는 회사가 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5월 16일자 임원 및 대량 보유 공시 발표입니다. 발표 기업은 총 4가지이고 처음으로 DXVX라는 회사는 이동환 이사님이 1,445주를 장내 매수하셨고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일진전기라는 회사의 양재찬 상무님께서 2만 1,000주를 장내 매수하셨고 1억 5천만 원 정도로 그래도 꽤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라는 회사의 이수영 사내이사님이 1,500주를 장내 매수하셨는데 약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YG엔터라는 회사이고 김성희 부사장님이 8,000주를 장내 매수하셨습니다. 총 5억 1,200만 원이라는 꽤 큰 금액인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장내 매수 지금 여기 일자가 5월 12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결제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매수한 날은 10일일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잠정 실적이 잘 나왔는데 잠정 실적이 11일 날 나와가지고 이제 하루 전에 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시장에서는 이제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부자가 이렇게 매수를 했을 경우에 6개월 이상 보유하면은 공정거래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관련 법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거의 한 37% 정도 이렇게 상승한 상태인데 되게 이제 이런 내부자 매수 공시가 나왔을 때 좀 유의미하게 봐야 하는 그런 이유를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And I 같습니다. play dead and I stay 감사합니다. dead. Maybe you'll get